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손윤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신부전 질환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올바른 식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얘기를 들으셨죠? 이런 이제 심근경색이나 신부전의 중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이고요. 이 동맥경화증은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발병이 되지만 그 중에서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식생활하고 관련이 깊다라는 얘기는 다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식생활로 재발 방지나 예방을 위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건강한 식사, 저희 심장을 위한 올바른 식사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이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만은 앞서도 이제 계속 얘기 들으셨다시피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비만일 경우에 운동과 이렇게 식사 조절로 알맞은 체중 유지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보면 저희가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을 판단하기 위해서 체질량 지수라는 지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본인의 체중에서 키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23 이상이면 과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계산하시기가 이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도표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키가 155cm인 여성분이신데 체중이 55kg가 넘어섰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과체중인 상태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5cm인데 몸무게가 60kg가 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체중 상태는 비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체중 조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럴 경우에 이제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그러면 그 체중 감량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감량하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조금씩 감량을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권장하는 양은 일주일에 한 500g 정도 감량을 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2kg 정도 감량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루에 이제 드시는 양이나 운동으로 한 500칼로리에 해당되는 양을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칼로리를 식사로 다 감량하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한 200칼로리 정도 하시고 나머지 이제 300칼로리 정도는 평소에 드시는 양에서 조금 감량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동량은 1시간 정도 걷거나 뛰면 되는 양이거든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나머지 이제 300칼로리 정도는 식사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칼로리를 그러니까 감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300칼로리에 해당되는 양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할 때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드시는 양을 평가를 해서 하루에 평소에 드시는 양보다 밥 한 공기, 그러니까 한 끼에 한 3분의 1공기 정도 적게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양교육할 때 자주 얘기 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냥 평소 드시는 양에서 한 100칼로리 정도만 조금씩 좀 조절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100칼로리에 해당되는 양,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밥 3분의 1공기나 식빵 한쪽, 고구마 반 개, 크래커 5개, 떡 3쪽 이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기 때문에 식사 양으로 이제 식사에서 뭔가 감량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식사 외적으로 간식을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 간식 드시는 양에서 조금씩 조절을 해보시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커피 믹스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래서 커피 믹스 2잔만 줄이더라도 100칼로리를 충분히 줄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드시는 방법을 아메리카노나 이런 것들로 바꿔보시든지 아니면 양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르신들 보면 식사 외적으로 중간중간에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식의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형태도 체중 조절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골고루 균형되게 섭취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식사 시간이나 식사 횟수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획된 식사량을 준수하게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식사 시간은 가능한 한 천천히 드시는 거 그렇게 잊지 말아주시고, 자극적인 조리법이 이제 식욕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조리법은 가급적이면 담백한 조리법을 활용해가지고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늦게 야식들을 많이 최근에 이제 드시는데, 이게 이제 야식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꺼번에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식 대신에 차라리 이제 야식 드실 때 우유나 그러니까 안 드시고 주무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우유나 과일로 바꿔 드시게끔 그렇게 하면 체중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염분 섭취 조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염식만 뭔가 해결이 되면 모든 식사요법은 거의 반 이상 성공을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일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나라가 그 한식이 굉장히 건강한 식생활 패턴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수한 식단의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점이 있다면 염분 섭취량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막 건강한 그런 바람이 불고 그래서 염분 섭취량이 그래도 예전에 이제 2010년도에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나트륨의 2배 정도는 여전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분 섭취를 조절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섭취하는 염분은 도대체 어떤 식품에서 섭취하나 봤더니 국이나 찌개나 면류에서 대부분 섭취를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이 국찌개 면류의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면류의 염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면류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에 권장하는 염분량을 오버해가지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류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을 드실 때도 국그릇을 대접이나 탕기에 드시는 것보다는 밥공기에 조금 줄여서 드셔보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숭늉이나 보리차로 대체해가지고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도모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김치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염장김치에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생채나 겉절이를 좀 많이 활용하시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게 썰어가지고 한 번 드시는 양을 좀 많이 섭취하게끔 하기보다는 작게 썰어서 한 번 드시는 양을 좀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싱겁게 백김치나 물김치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추김치 이제 드셔야 되겠다 이러면 그 줄기 부분 내에 염분이 조금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잎보다는 줄기 위주로 드시게끔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저염김치 담는 방법들을 조금 보셨다가 평소에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공하는 저염 식사가 하루에 한 5g 정도에 해당되는 염분량으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 5g과 같은 양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공되는 식사 중에 2개만 간을 해서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염분 제한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g 정도 해당되는 양으로 좀 타이트하게 염분 조절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로는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실 5g만큼 먹으려면 도대체 평소에 간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지 잘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하루에 우리가 이제 일반 자연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한 2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5g 중에서 3g만 가염을 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3g을 하루 3끼 드신다라고 봤을 때 한 끼에 1g 정도 해당되는 양을 가염해서 드시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반찬에 간을 안 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2개만 1g에 해당되는 염분량을 가염해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이제 소금 1g에 해당되는 다른 다양한 양념류들을 활용해가지고 소스로 만들어서 드신다면 조금 더 이제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 1g에 해당되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 티스푼으로 한 3분의 1 티스푼 정도 되는 양밖에 안 돼서 이 양을 여러 가지 반찬에 이렇게 나눠서 드신다고 그러면 그 모든 반찬들이 다 싱거워지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에 집중해서 가염을 해서 드신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든 음식에 간을 하지 말고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서 드시는 형태로 저염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마요네즈나 이런 것들을 소금 1g에 해당되는 양을 저희가 자료에다가 표시는 해놨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참기름도 넣고 향신 야채도 넣고 참깨도 넣고 해서 좀 희석을 시켜서 간을 하지 않은 나물이나 생채를 찍어 드시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대신에 여러 가지 향신 채소라든지 향신 야채, 향신료 이런 것들 이제 활용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샐러드나 무침에 식초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드시잖아요. 네, 식초라든지 유자청이라든지 레몬즙이라든지 이런 신맛이 짠맛을 더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향신 야채들 뭐 고추냉이나 양파나 생강이나 마늘이나 파나 이런 이제 향신 야채와 여기 이제 라벤더나 오레가노, 뭐 파슬리, 바질 같은 거 허브 향이 단조롭잖아요. 굉장히 식사가 싱거우면 그런 단조로운 맛에 이제 좀 변화를 줘서 드시기가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참깨나 들깨가루, 검은깨, 땅콩가루, 견과류 이런 것들 고소한 맛이 음식의 이제 풍미를 조금 향상시켜서 싱거워도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향신 채소의 향신료의 시원한 맛이나 고소한 맛, 달콤한 맛, 새콤한 맛, 뭐 향긋한 맛, 매콤한 맛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저염 식사에 챙겨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천연조미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좋은 게 그냥 건어물 구입을 하셔서 뭐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기름 없이 볶았다가 분쇄기로 갈아서 냉장고에 밀봉 보관했다가 국이나 찌개나 나물이나 이렇게 무칠 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그 감칠맛 성분 때문에 국에 들어가는 간장이나 소금이나 뭐 된장이나 이런 양들을 훨씬 더 줄이면서 맛을 더 증진시킬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공 조미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 천연 조미료가 더 좋은 점은 여기 이제 감칠맛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연식품에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류들 우리가 이제 부족하게 지금 칼슘도 보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마의 식이섬유소라든지 뭐 이렇게 칼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류들이 나트륨을 배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 삼조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편하니까 천연조미료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조리할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염간장이나 저염된장, 저염소금을 좀 만들어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일반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육수를 만들어서 희석해서 저염간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된장에 여러 가지 두부나 청국장가루나 뭐 버섯가루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희석해서 된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 농도보다 반 이상으로 이렇게 염분량을 줄이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해 두셨다가 저염된장, 저염간장, 뭐 저염소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리할 때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염 조리하는 팁, 이제 생선 조리할 때
이제 소금을 뿌리지 말고, 이제 소금 뿌리는 이유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생선살이 조리하는 과정에 풀어지니까 이제 소금도 많이 뿌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지 말고 대신 센 불에서 이렇게 바로 구워낸 다음에 거기에 카레가루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구워 드시면 비린맛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육류 조리할 때 밑간을 깨소금을 좀 넣어도 괜찮고요. 거기에 이제 마늘이나 양파즙, 여러 가지 야채즙을 넣으면 연육작용을 하니까 도움이 되고 맛도 좋아지고, 그 간장 대신에 녹말물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놓으면 이게 좀 싱거워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채소 조리할 때 나물 무칠 때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 뭐 콩가루, 들깨가루 이런 고소한 것, 그 향신료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국물 조리할 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천연조미료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조리를 하신다면 싱거워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평소에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그죠? 국이나 찌개 그냥 매일 한 대접씩 드셨을 때랑 좀 양을 줄였을 때랑 했을 때 이 염분량의 거의 반 이상으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고 조절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저염 식사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하면 좀 제한해야 된다,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방은 자체적으로 체내에서 어쨌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드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이러면 비만이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섭취한다 그러면 이 성장지연이나 피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 지방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을까,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을 크게 포화지방과 뭐 트랜스지방과 불포화지방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이 포화지방이라는 성분과 이 트랜스지방이라는 성분은 1차적으로 별로 안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좀 배제를 하셔라. 얘네들을 많이 먹게 되면 동맥경화증을 유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류들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뭐 돼지의 기름, 닭고기의 껍질, 그리고 식물성에는 뭐 팜유, 야자유 이런 데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이제 마가린에 주로 들어있기도 하고 가공식품 튀길 때 쓰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비스켓이나 도넛이나 팝콘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 지방이 식물성 기름이기는 하지만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 포화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제한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기름인데, 얘는 주로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 열심히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리할 때 식물성 기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불포화지방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가끔 어르신들 보면 들기름이 좋으니까 맥기 한 스푼씩 이렇게 이제 수시로 드시고 계신다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름 자체가 어쨌든 열량원이기 때문에 그 열량 공급이 과다해서 비만을 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는 저희가 권장을 하지 않고요. 그 식물성 기름일 경우에는 조리할 때 넣어서 드시는 용도 정도로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식품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류들을 무조건 안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사실 체내에서 합성되는 거가 거의 80% 이상이고, 식이로나 외부 요인으로는 한 20% 정도 내외밖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보다는 조금 덜 조심해도 되는 그런 성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그 식품이나 식사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콜레스테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준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량으로 드시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는 그런 형태로 식사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200m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류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내장류, 간류, 알탕, 곱창, 오징어, 새우 이런 식품류들이 많이 들어있고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어서 얘네들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1회 분량으로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정도는 괜찮으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식사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조리하는 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당연히 이제 기름기 없는 살코기 부위로 선택해가지고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방은 조리할 때 다 제거하고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리 과정에서도 데쳐서 기름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릴이나 석쇠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조리 과정에서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리 기기도 코팅된 팬을 이용해가지고 다들 하시니까 그런 팬을 이용하시면 기름이 덜 먹겠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최근에 에어프라이어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기기류를 이용하셔가지고 지방 기름기 없이 조리하시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 채소 볶을 때 그냥 그대로 볶기보다는 한 번 더 데쳐내고 볶으면 기름량을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재료를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서 기름이 묻어지는 표면적을 좀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튀김옷에 기름이 많이 이렇게 녹아나거든요. 그래서 튀김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가급적이면 드시지 말아야 되겠지만 얇게 튀김옷 입혀가지고 조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트랜스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식물성 기름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하고, 튀기는 조리 방법 대신에 굽고 조리고 데쳐서 먹는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식용유가 상온에서 산패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류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화가 잘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리하시고 나서 바로 밀봉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가공식품 드실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빵이나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그런 가공식품류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선택할 때 퍽퍽하고 조금 거친 질감의 그런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고, 프라이드 치킨 혹시나 드실 때 껍질 부분을 꼭 제거해서 드시는 형태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라면은 대부분 가공 라면이 판 위에 튀겨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라면 조리하실 때 그냥 한 번 더 물에다가 데쳐내고 끓여서 드시는 형태로 하시면 트랜스 지방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 트랜스 지방 함량이 많은 팝콘이나 이런 반조리 식품류들을 섭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소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몸에 좋은 성분이고, 우리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방의 흡수를 제한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죠. 그리고 이게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혈압을 올리는 것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류들은 좀 많이 드시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식품에 많이 들었나 봤더니 잡곡이나 콩류, 채소류, 해조류 이런 식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해서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이런 식품류들에는 식이섬유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트륨을 배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섬유소 섭취를 늘리는 방법 말씀드리면, 도정되지 않는 전곡류들 좀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스라든지 즙이라든지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생채소나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육류나 생선 같은 거 조리할 때 그냥 그것만 조리하시지 마시고 식이섬유소가 많은 채소를 좀 듬뿍 넣어서 같이 조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채소 스틱을 활용하신다든지 외식할 때도 채소 구성이 많은 이런 외식 메뉴를 선택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술하고 담배 안 좋은 건 아시죠?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 이제 순간혈압도 올리기도 하지만 그 이제 혈액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혈액 검사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본인 혈액 검사 수치 중에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높으시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형태로는 한 2잔 이내로 드시라고는 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높다 그러면 아예 금주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순간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당분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도 식품 자체는 탄수화물 식품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가공 당류나 뭐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섭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치료하는 과정에 여기 이제 계신 분, 그 와파린이나 쿠마딘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혈액 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제 비타민 K 섭취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을 먹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얘기 드리는 스탠다드는 그냥 평소 식습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한꺼번에 평소보다 많이 드시는 것만 조심하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비타민 K가 그 혈액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와파린이나 쿠마딘의 작용을 저해시켜서 혈전 생성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타민 K 섭취량을 조절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품으로 이제 녹색 채소나 콩이나 기름에 들어있는데 반찬으로 이제 나물찬 해서 드시고 뭐 생채해서 드시고 숙제해서 드시고 뭐 이런 형태는 괜찮고요. 단 이게 농축된 형태로 뭐 엑기스나 즙이나 분말이나 해가지고 한꺼번에 과량 섭취할 수 있는 형태만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기름에는 대두유나 카놀라유 이런 그 기름,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지는 않도록 그렇게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양파나 마늘이나 뭐 이런 생강 같은 식품류들이 이 와파린의 작용을 너무 또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리할 때 넣어서 드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이제 마늘즙이 어디에 좋더라, 양파즙이 어디에 좋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즙을 내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만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신부전을 예방하는 식사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런 이제 기본 식사 원칙을 지키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사 강조를 많이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식품군들은 다 다양한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영양소들은 체내에서 하는 역할들이 제각각 다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싱겁게 드시는 거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싱거운 식사 유지하시는 거가 첫 번째로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의 식습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서 단계별로 내가 이번에는 뭘 좀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뭘 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챙겨가 보신다면 건강하게 신장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